송은저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본격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상임전국위가 열려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임한 8명의 비대위원을 추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처음으로 첫 회의를 엽니다. 한동훈 비대위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이재명을 만납니다. 이게 뭐 관례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야 대표여서 한번 보기는 봐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어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또 뭐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왔던 일들입니다. 가장 큰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 대장동 특검법입니다. 이 쌍특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이 180명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건 이미 당정대 협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것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에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정식으로 한 번 더 하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 재의결을 한다.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199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이런 현역 의원들이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의 반발표까지를 모으면 이게 재표결에서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재의결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 그때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총선 국면에서 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국민의힘 분열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 전략이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을 지난 7년 동안 이 제도가 있는데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임명하는 것이 어떻느냐,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은 모두 특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변호사 3명을 추천을 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뭐 여야 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전에는 특별감찰관 이 이야기 거론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는 지난 7년 동안 이게 임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입니다. 그걸 다시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가 맞을 것이다.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을 하면 이게 민주당 또 특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발생한 일입니다. 이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배포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경로를 했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 자료를 전부 회수를 하고 지금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경로를 한 부분 적절한 것이고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계속 트집 잡기를 할 겁니다.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감사도 지시를 했으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비대위원으로 지명이 된 이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민경우가 지난 10월에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제 민경우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비대위 첫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 참 유튜브가 생기면서 유튜브는 이 정보의 바다입니다. 별의별 이제 방송,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는데 민경우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정말 사죄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는 뭐 이런 일들은 정리해 가면서 이제 계속 앞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모두 임명을 해야 하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을 시켜야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뭐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이 100일여 남았습니다. 정말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좌고우면할 것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말대로 제주에서도 싸우고 광주에서도 싸우고 부산에서도 싸우고 대전에서도 싸우고 서울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정리를 이렇게 아주 시적절하게 해가면서 원래 해야 될 일, 비대위가 가야 할 방향, 비전을 제시를 하고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이제 뭐 여러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를 발족을 시키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중심으로 여당을 비롯해서 전체 여권의 주도권을 한동훈 비대위가 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면에 한동훈이 원톱으로 등장을 한다. 이제 이끌어간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아주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 이게 지금 제보자가 제보를 한 것도 지금 오래됐고 국민권익위에서 이 제보를 받아서 수사 의뢰까지를 해서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를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카드 비리, 이재명 부부가 도대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게 뭐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왔을 뿐입니다. 초밥을 사 먹었다, 뭐 샴푸를 샀다, 또 제사용품을 샀다. 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사용을 했는지, 그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기소를 하는 부분은 기소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어제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의 그 인도를 간 부분, 이게 국고 낭비 아니냐. 인도를 가면서 그 대통령 전용기까지 이용을 한 아무런 뭐 국가 행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기 개인 관광을 위해서 갔다 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장동과 김건희 특검, 이 쌍특검, 이건 뭐 민주당에서 총선을 겨냥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 또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 김건희 특검은 가짜뉴스용이고 대장동 특검, 이건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으로 뺏겠다. 지금 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이니까 이런 어거지 전략에 뭐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가 없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의 정치 혁신 부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될 일이다. 지금 국민들과 유권자들은 이미 오래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보다는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만큼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여전히 총선 전국에서 뭐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 대북 송금과 이 법인카드 비리, 또 사법방해, 이 부분으로 검찰이 도대체 어느 시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이재명은 어제도 정세균과 만났는데 뭐 정세균이 사실은 사퇴하라는 이야기죠. 이재명에게. 이낙연도 지금 이재명에게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 계속 물러나지 못하겠다. 이재명은 지금 공관위원장을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을 자신이 임명해서 적정한 수준의 양보는 하지만 자기가 공천권은 휘둘러야겠다 이겁니다. 이낙연도 이제 뭐 분당하고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에 3명의 총리가 압박을 해도 이재명은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서 이 적절한 수준의 이런 양보 정도로는 이낙연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당, 이재명이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고 아마 공천권을 휘두르고 난 다음에는 이선 후퇴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시점에, 그 어느 적정한 시점에 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재명 부부, 김정숙에 대한 수사, 소환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한동훈 비대위는 말 그대로 정치 혁신을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총선을 향해서 달려갈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